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찜통더위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직장인 중에 81%가 여름 휴가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 비용의 평균 비용은 한 6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만만치가 또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휴가지 가서 또 아껴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장 그래도 오늘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좀 휴가 비용을 벌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여러 가지 좀 외풍도 있었고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쏙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좀 불을 지피는 또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우리 시장이 좀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막혔던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도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좋게 또 수요일장 마감 짓고요. 또 본격적으로 VVIP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이준호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좀 잘하고 계세요. 오늘 괜찮네요. 참 시장에 잘 올라갔어요. 네, 네. 뭐 잘한 거는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말씀드렸던 거 사놓고 뭐 뚫어져라 볼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사놓고 그냥 놀아요, 맨날. 정말 여유로운 또 대답이시지 않을까. 사실 차장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전략 주신 대로 아마 이행했으면 큰 시장의 뭐 외풍에 흔들림 없이 아마 좀 매매 잘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대로 좀 이행하신 거죠? 저희한테 전략 주신 대로. 사실은 네. 이번 주에 대웅제약이랑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팔았어요. 그래서 네. 대웅제약 이런 것들은 4월부터 사놓은 거니까 이제 100% 정도는 이제 넘게 이익은 나왔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중에서 빨갛게 익혀놓고요. 그 좀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쁨보다는 좀 상처가 될 여지가 있어서 요러 지금 종목들도 한 30% 정도는 좀 더 여지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네. 팔고 이제 시작하는 거에 가서 좀 편안하게 있으려고 다시 뭐 이렇게 새로운 걸 골라서 이렇게 네. 넣어놓고 뭐 역시 놀고 있습니다. 100%뭐 수익이면은 진짜 든든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 회장도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의 좀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희한테 또 코멘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전략 자세하게 좀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시장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반갑습니다. 어디에 거주하세요? 여기 가까운데요. 가까운 데 계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대응 어떠셔서 오늘 시장 괜찮았거든요. 조금 괜찮으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잠깐 봤습니다. 외출했다가 네. 돌아왔으니까. 네, 예. 그러시군요. 네. 주식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좀 투자 규모까지 좀 같이 좀 궁금하네요. 예, 네. 10년 정도 됐는데 한 네. 몇천 갖고 하죠. 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나요? 투자하신 지는? 예, 한 10년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10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뭐 현재랑 비교해 본다면 그간에 좀 어떤 매매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감도 많이 잡고 좀 익히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예, 뭐 개인들은 기업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감으로 했는데 네. 장이 좋은 해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요즘은 안 좋아요. 많이 그래요. 참 손해봤어요. 감으로 하는 게 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또 투자가 될 수 있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요즘에 토마토 TV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TV 보면서 뭐 방송 추천주 나가는 것도 참고하시고 또 그러시겠네요. 예. 네. 종목들은 좀 어떻게 선정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스타일이실까? 네. 예, 좀 뭐 그렇게 저는 코스닥은 많이 안 했고요. 네. 주로 코스피를 했거든요. 예, 예, 네. 요즘 와서 뭐 코스닥 한두 종목 했고. 한두 종목 정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군요. 길게 안 했어요. 좀 단타를 많이 했어요. 단타로 좀 단기로 많이 보셨군요. 네. 그럼 굉장히 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시청자 어려움 없으셨어요? 단기 매매하시면서? 네.
그냥 재미로 네. 저는 재미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좀 커지니까 재미로 하다 또 조금, 심각해지시잖아요. 네.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사장님, 저희 시청자님이 단기로 조금 네. 종목들 많이 보면서 수익을 좀 내시려고 좀 욕심을 내셨던 것 같은데 좀 생각만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꽤 오래 하셨거든요, 주식 투자. 네. 근데 이제 오래 하신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 방금 저는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요구해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습성이 지금 변해가는 지금까지도 변해왔고 이 순간도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의 습성을 내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코스피 위주로 하고 코스닥은 안 했다라는 이런 어떤 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좀 유연하게 이쪽에서 좀 잘 될 것 같으면 좀 얍삽 빨라야죠. 그래서 그런 좀 유연한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큰 틀 잡아주셨거든요. 소장님 포트폴리오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종목 하나씩 한번 점검 네.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우증권 네. 17,300원, 네. 10%, 벽산 8,900원, 7%, 네. 삼성 SDS 31만 9천원, 10%, 주성 엔지니어링 6,800원, 10%, LG화학 30만 6,500원, 13%, 아모레퍼시픽 40만 7천원, 20%. 현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할 좀 여력이 있으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를 많이 매매를 하셨는데 워낙에 좀 분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종목 수가 좀 많네요. 좀 예. 가장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목조목 저희 또 차장님하고 상담 나눠보시면서 좀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말씀하신 종목을 이렇게 딱 듣고요. 네. 종목을 선정하시는 데는 이제 100점 기준이랑 한 60점 정도는 되시는 것 같고, 매수하는 어떤 시점은 한 10점 정도 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 매수 타임이 안 좋죠. 예, 종목 선정 자체는 어떠한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목적의식은 있는데, 왜 10점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너무 심사숙고하시다가 이거다라고 하는 가슴에 뒤늦게 이제 확신이 왔을 적에 매수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산으로 표현하자면 좀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에 좀 가슴에 확신이 그 순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다가 그 쉬는 시간에 마음을 많이 흔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종목들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 쉬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새로 이렇게 현금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뭐 새로 사실 것도 말씀드려볼 테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왕창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5% 10% 이런 거 말고요. 한 40% 30% 이상씩 최소한 하셔가지고 좀 수익 크게 얻어가 보세요. 예. 예, 그럼 대우증권부터 볼게요. 네. 증권주는 이 시간 통해 갖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더 사자는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우증권 10,000원대 초반에 증권주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을 매수했었을까요? 안 하셨겠죠. 네, 안 했어요. 저 대우증권의 상승하는 기울기보다 더 급한 기울기를 갖고 갈 종목들이 사실은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대우증권을 매수를 하고 싶지도 않고 조금 더 얍삽하고 끼가 있다라면은 뭐 후광통을 한 단에 만단에 하는 유한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키움증권을 한다든가 아마 다른 쪽으로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증권주를 한다라고 했으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시 대우증권을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는 않고요. 대우증권 이 시간 통해서 한 3번째인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월봉 보면서 좀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대우증권이 월봉인데 이번 달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이 7월 달이죠. 5월 달에 음봉을 이제 덮어나가는 포화형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포화형이 나오는데 이 음봉 5월 달에 최고 비싼 가격이 17,15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 덮고 나간다라면은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월봉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월봉의 형태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면 증권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거 없이요. 더 사시는데 그렇다고 뭐 새 시대를 열어갈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중보다는 최소한 한 30% 정도로 더 확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결론 드릴게요. 예, 보유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보유가 아니라 조금 더 사서 대신에 맥스로 한 30%, 뭐 시대를 이끌어갈 사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조금 더 사가지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벽산을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벽산에 대해서 저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면은 2014년도 작년에 3,000원 할 때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4년도 3월 14일 날 아마 상한가를 갔어요. 그날이 이제 신고가 나오던 날인데 상한가 가는데 저도 그날 덩달아서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상한가로 그날 이제 장중에 끝났고요. 장 마감 끝났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상한가 간 종목이 그때부터 2달간 횡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보통은 그렇게 강한 시세를 뽑아줬으면은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한가 치고 2달간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을 띄고 나온 종목이 벽산이고요. 또 하츠라는 게 있고 최근에 레드로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 보면서 안해 너나만 해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벽산은 어찌됐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구성이 단열재 40%, 내장재, 그리고 천장재, 외장재 뭐 요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에너지 절감 트렌드, 단열 강화재, 뭐 삼중 특수 유리창 요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벽산 되겠다. 리모델링 코리아를 많이 외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자재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건산업이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많이 뽑았는데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벽산도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다가 하도 징그럽게 안 가서 저도 한번 포기하고 나왔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은 가능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8,900원대 사신 입장이 있고요. 누군가는 또 3,000원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조금 뒤늦게 매수하셔가지고 아까 죄송하지만 10점뿐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6천원 때 매수했다가 네, 매도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더 추가 상승제는 가능하다 보는데 홀딩은 하시되 거래량으로 봐서요, 한 200에서 500만 주 사이 이렇게 뭐 수반하면서 한 3거래일 정도 팍팍 이제 많이 올라가는 날이 어쩌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팔기 위해 올라가는 그런 거래가 나오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정도의 매도를 고민해 보시고 사실은 매달아 놓은 종목을 사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매달아 놓은 종목은 외부에서 좀 뭐 악재가 많이 쏟아진다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막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타당성은 충분하니까 갖고 계시다가 조금 세게 불을 붙여주면 그때 이제 매도할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S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손실이 커서 네.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을 보면은요, 이미 키워가지고요, 공모가 실컷 높게 받아가지고 대주주만을 위한 상장을 하는 이런 종목에 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매수를 해서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 참 착하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케이스는 결국 오너 일가 지분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오너 일가 지분이 높고 그러니까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하게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성장하는 측면과 함께 장기적으로 요거 안정적인 실적 개선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펀더멘탈이든가 밸류에이션 그런 거는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지배구조 이슈 이거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트레이딩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회사는 뭐 계절적 성수기 때문에 뭐 2분기도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5%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익은 좋아지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크게 먹을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예, 손해만 안 보면. 네. 아니 손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손실 축소, 원금 회복 보유하는 목적이 딱 그거라면은요. 예. 그건 이제 치명적인 상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거보다는 내 입장에서 손해보다 세상이 이거 어떻게 보는지 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뭐 손실 딴 데 가서 뭐 지금 사실은 종목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27, 8만 원만 들어와도 나온 게 좋지 않겠나라는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주성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얼마 전에 이 시간 통해서 매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별로 제 기준이라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그런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 한번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을 때도 아마 한 6,000원 초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6,000원 초반이나 5,000원 후반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 큰 의미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반도체 섹터 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매출보다 부채가 커가지고 자꾸 뭐 돈 꿔달라고 하는 친구도 귀찮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회사는 안 한다는 어떤 저의 기준 때문에 얼마 전에 매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고 자꾸 제가 매수 실점 말씀드렸지만은 좀 많이 뒤늦은 확신으로 매수하신다고 말씀드렸었지만은 대단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종목이 신고가가 나오면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종목이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SK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떠한 주도 섹터가 시장을 쫙 끌고 가서 쉬는 구간에 약간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뒤늦게 올라가요. 키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장세 조금만 안 좋으면 빠르게 빠지는 종목들이 뭐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 뭐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SK 네트워크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리든가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더 좋은 거 채워 놓으시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화학을 하셨어요. 그 LG 화학은 언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건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저 앞에 10만 원대까지 빠지고 이런 거 다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한 6, 7개월? 6, 7개월? 네. 아, 예, 그 정도면은 그러셨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예전에 감자하고 나서 그때 당시 2009년도였는데, 저도 LG화학 좋고, 그때 당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다가 LG화학 안 한 지 한 5년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8만 원 찍고 최근에 16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관심 종목이고요. 화학 안에서 보면 최근 3년 동안 유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원가율이 좋아진 게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뭐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데 가격은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1,000원을 받았는데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원가가 좋아진 종목들이 이제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페인트 같은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OCI 계열의 뭐 어떤 회사들 유니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틈바구니로 올라오려고는 이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와는 좀 반대의 구조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가율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못하는 이제 거꾸로 갔던 부분이 있고,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그 최근에 중소형주 안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한참 전기차 떠들 적에 성창 오토텍이니 우리 산업이 지금 보기 좋게 신저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된다 하다가 소식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조금 역부족해 보이고요. 이 역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뭐 15만 원, 16만 원에서 이렇게 30만 원 가까이 왔으면은 수고했다라는 측면에서 수고했다라는 측면에서 매도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장에서 나 잘났어라고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회복되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팔으시는 게 좋겠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 그런데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연말까지 그 기준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기준도 없는데 언제까지라는 기준을 스스로 설정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좋은 주식 사놓고 거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 그러니까 잘 돼가는 회사니까 직원들도 많이 바쁘고 뭐 월급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 해당되는 직원들은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일 제발 열심히 해라. 날마다 야근해 가면서 열심히 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 과실을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의 장점을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그 장점이 이제 좀 많이 좀 희석될 때 그때를 이제 좀 파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하지만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단순히 주식만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화장품 종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중일 전쟁 때 일본이 군대 동원해가지고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뭐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저쪽보다 그래도 얘들이 조금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저기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거 좋다고 이게 많이 수입해서 쓰지만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기 조금 미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미운 사람들 걸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2010년도에는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쪽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맥스 이런 거 많이 했다가 날마다 행보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이거 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참지 못하고 떠나셨던 분들도 많고 저도 당시 조금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 보냈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제가 자꾸 매수 시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모두 인지하고 그래 저거 좋은 거야라고 느낄 때 자꾸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수익이 거의 없고 매수가 주변만 맴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생각의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주변에 줬으면 좋겠고, 지금 밤새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 좋아질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이 밤새 공부하신다고 그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말고요. 대화가 안 통하고 좀 안개 속 저 뒤를 좀 그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설가, 좋은 소설가를 만나셔가지고 그 좀 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는
좀 한 6개월이나 1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그냥 했으면 싶은데 예. 뭐 종목 선택이 네. 어렵죠. 네,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아모레로 다시 얘기하면 요거 이익이 3,600억, 5,600억, 8,200억 이렇게 이익이 점증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라 나는 과실을 기다릴게라는 마음으로 언제 팔면 될까요라는 생각보다는 회사의 장점을 정리정돈하셔가지고 그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될 때 그때를 매도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차장님이 굉장히 점수 주시는데 짜신데 그래도 포트폴리오 60점 정도는 된다라고 좀 점수 매겨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단점도 보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전략 드린 부분 또 코멘트 주신 부분 잘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에 계신 또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에서 오늘 좀 시장이 좋았는데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종목들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예림당, 안국약품 최근에 좀 저희가 진단해드리지 않았던 좀 종목들 오늘 좀 신규로 올라오고 있어서 좀 최대한 또 많이 봐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장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